세계보건기구 WHO가 급히 모였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전 세계에 불안을 불러온 원숭이 두창을 코로나19처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관심입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WHO의 긴급회의,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저녁에 열렸는데 진행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WHO 긴급위원회는요,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나 전문가들이 그렇지만 매우 신중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의요, 원숭이 두창을 이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말지 그걸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위원회는요,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요, 그 의견을 테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AF통신이요,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이번 회의 결과가 나올 거다. WHO를 인용해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사무총장의 결정은요, 일러야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회의에서는 원숭이 두창 명칭 변경을 놓고 이름을 바꾸는 걸 놓고서 또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 이것도 역시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원숭이 두창은요, 지난 1958년이었습니다. 원숭이에게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바이러스 기원이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 필요하다는 의견들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WHO가 검토하고 있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WHO는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서 발령하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난 2020년 1월이었죠. 그때 발령한 코로나19 대표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이런 비상사태 선포한다고 해서 원숭이 두창의 팬데믹이란 그런 말을 쓰는 건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코로나19 외에도 신종플루, 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모두가 다 비상사태 선포 사례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비상사태가 결정이 되면은 각국에 대해서 어떤 대응 수준을 해라. 또 구체적인 권고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 강조될 거란 그런 예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감염자가 확인돼서 아마 시청자분들의 걱정도 많을 텐데,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숭이 두창의 확산 양상은 어떻습니까? 세계보건기구는요, 지금의 상황을요, 비정상적인 바이러스의 전파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이런 말 했습니다. 영국에서 확인된 한 사례를 보니까 한 가족에게서 3건의 감염을 확인했는데 최근 여행에 이력이 없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파의 새로운 양상을 걱정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한 감염은 이제 진행 중이고요. 이런 전파의 양상을 그동안 우리가 과소평가해 왔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예. 감염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요, 오히려 WHO의 통계가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대략 현재 한 50여 개 나라에서 3,300여 명이 감염이 됐고요. 감염자 10명 가운데 8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WHO의 전문가들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지금보다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논의의 방향, 아마 거브레예수스 총장의 말에서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예. 자, 회의에 앞서서 WHO 사무총장은 이런 말 했어요. 회원국 그리고 WHO 간에 정보 공유가 정말 필요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할 때였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그때 확인됐을 거예요. 각 나라와 WHO 간에 소통 부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적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다른 계통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또 감염을 식별하고 또 보고를 도울 명확한 사례에 대한 정의가 지금 필요하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예. 특히 사무총장은요, 과도한 걱정은 피해야 하지만 임신한 여성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감염이 된다면 이건
중대한 질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원숭이 두창의 확산이 불러온 그런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WHO는요, 사실 그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당분간은 늘어날 거라고 뭐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자, 각국의 검역 관심 기울이면은 숨어 있는 많은 감염자가 확인이 될 거고요. 또 수도와 같은 증상으로 오진했던 감염자 가운데도 감염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충분한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래서 WHO는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늘어나는 환자만큼이나 오해와 편견 바로잡는 것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들 모습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대부분 이제 풍토병이 된 아프리카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그 화면들 뭐 이런 내용들이 인정 혐오를 불러오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또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이렇게 전파가 된다. 그런 사실이 너무 강조가 되면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죠. 그때 초기 유행 때처럼 동성애자 전체에 대한 낙인, 차별이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현실이라서입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례가 있죠. 원숭이 두창 역시도 이미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는 질병인데 혹시나 이런 백신이나 치료법 그리고 각종 정보를 세계가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또 그런 방안을 이번에 WHO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사실 YTN 국제부 기자들은요 그 점에 예.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긴급회의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승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